안녕하십니까. 온국 공채 변호사 시험 헌법국학생입니다. 우리 1번 지문 1번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무슨 문제예요? 헌법의 기본 이념과 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우리가 헌법의 기본 이념과 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대표적으로 헌재 판례를 우리가 내놨네요. 옳지 않는 것은 1번 지문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1번과 관련돼서 국민 주권주의는 국가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국민 전체가 직접 국가기관으로서 통치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미한다. 여기와 관련돼서는 현재 2009년 3월 26일 판례가 되겠죠. 자, 2009년 3월 26일 판례와 관련돼서 국민주권주의와 관련돼서 국민주권주의는 국가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국민 전체가 직접 국가기관으로서 통치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현재 2009년 3월 29일 판례의 근거에 따른다면 이거는 X입니다. 의미하지 않죠. 그래서 문제 1번과 관련돼서 헌법의 기본 이념 질서에 옳지 않는 것. 문제 1번에 1번을 갖다 놨네요.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이번 지문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연합이 인권에 대한 세계에서는 각 조항이 바로 보편적인 법적 구성력을 가지거나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요거와 관련돼서는 국민연합의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과 관련돼서 요거는 대표적으로 현재 1991년 7월 21일을 근거로 한다면 요거는 2번과 관련돼서는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연합의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에 불과하겠죠. 각 조항이 바로 보편적인 법적 구성력을 가지거나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볼 거는 아니라고 우리가 판시를 했죠. 자, 3번 지문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지문과 관련돼서 남북 합의서와 관련된 대표적인 헌재 판례가 되겠네요. 남북 합의서와 관련돼서 남북사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일종의 공동 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짐에 불과하여 법률이 아니면 물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약이나 이에 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요거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남북 합의서와 관련돼서는 현재 1997년 1월 16일 날 판시한 근거로 한다면 요 3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지문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4번 지문과 관련돼서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선거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는 보통 평등선거 원칙은 국민의 자기 지배를 의미하는 국민 정권의 원리에 입각한 민주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다. 요거와 관련돼서는 우리 보통 평등선거 원칙은 자기 지배를 의미하는 국민 주권의 원리에 입각한 민주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라고 판시를 했죠.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현재와 관련돼서 현재 판례죠. 헌재 판례에 매들 근거하냐면 1999년 5월 27일 대표적인 헌재 판례에 따른다면 필수적 요건이라고 우리가 판시를 했어요. 그러면 요 문제 1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번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늘 우리가 출제되는 문제 형태예요. 권법의 기본 이념과 질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출제될 수가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기출문제가 좋죠. 왜 좋아요? 이미 기출된 문제는 이미 기출이죠. 기출된 문제 형태와 관련돼서는 또다시 출제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헌법과 관련돼서는 우리 헌법 조문 130개 조문과 관련돼서 반드시 우리가 암기를 해 주셔야 되고, 자, 그래서 우리 헌법과 관련돼서 공채와 관련돼서 헌법이 한 헌법 조문을 근거로 해서 한 3분의 1 줄 때가 됐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뭡니까? 헌법재판소 판결이 대표적으로 헌재 판결이 대표적으로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1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문제 2번. 자, 문제 2번과 관련돼서 헌법 개정에 관한 설명이네요. 자, 헌법 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헌법 개정과 관련돼서는 옳지 않는 것, 틀린 것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요거는 헌법 128조와 관련돼서 128조부터 자, 헌법 128조문부터 우리가 130조문을 근거로 해서 출제가 된 지문이네요. 자, 1번 지문과 관련돼서 헌법 개정은 국회 제재기관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한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옳지 않는 것이니까 1번은 맞죠. 예, 1번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발의와 관련돼서 요거는 우리 현재 자, 128조 헌법과 관련돼서 128조 1항을 권고를 한다면 요거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128조에 뭐라고 써놨냐면 1항은 헌법 개정은 국회의 제재기관 과반수 또는 국회 대통령의 발의로서 제한된다라고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오케이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자, 2번과 관련돼서 제한된 헌법 개정은 대통령 여기가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30일이 아니라 우리가 20일이겠죠. 20일. 이 정도 문제 2번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요거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129조를 권고를 한다면 20일로 돼 있죠. 제한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권고하여야 된다. 그래서 자, 2번과 관련돼서 역시 2번이 X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이 지문과 관련돼서 역시 2번과 관련된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60일 동그라미 이내에 의결해야 되며 국회의 의결은 제적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3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뭘 근거로 하죠? 이거는 헌법 129조. 자, 헌법 130조를 근거로 하겠네요. 130조 1항에 보면 요 조문과 똑같죠. 그래서 우리 3번에 대해서는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헌법 개정안은 4번 지문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자,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30일 이내에 30일 동그라미 이내 국민 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된다. 이거는 우리 법정 헌법과 관련돼서 130조 2항을 권고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 2번과 관련돼서 헌법 개정에 틀린 것은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 문제 2번과 관련돼서는 우리 워낙 준비하시는 분 출중하시기 때문에 우리 헌법 개정과 관련 조문 128조부터 130조를 근거로 해서 헌법 130조 2항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출제된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게 많이 틀린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헌법 개정과 관련돼서 문제 2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문제 3번 나와 있네요. 자, 기본권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제한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옳지 않는 것 이렇게 출제하고 있네요. 그러면 문제 1번과 관련돼서 기본권 제한과 관련돼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지문과 관련돼서 도로를 차단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실시하는 일제 단속식 음주 단속은 그 자체로서 도로교통법의 근거를 둔 적법한 경찰 작용이다. 이와 관련돼서는 역시 우리가 도로교통법과 관련돼서 가행 금지 원칙이냐 이걸 우리가 문제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지문과 관련돼서는 헌법재판소의 2004년 1월 29일을 근거로 한다면 이거는 뭐예요? 적법한 경찰 작용이라고 우리가 판시를 했죠.
요거와 관련돼서는 현재 2004년 1월 29일 판례의 근거를 따른다면 요 지문과 관련돼서는 역시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과 관련돼서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또는 음주 측정 거부 전력을 가중 요건으로 삼으면서 해당 전력과 관련하여 아무런 시간적 제한도 주지 않은 채 뒤에 행해진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것은 책임에 비해 과도한 행벌을 규정한 것이다. 최근 판례가 되겠죠. 이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언제 판례냐? 바로 이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현재 자, 헌법재판소와 관련돼서 2022년 5월 26일을 권고를 한다면 요거와 관련돼서는 역시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요거와 관련돼서는 특히 음주운전 금지 규범 위반 또는 음주 측정 거부 전력을 가중 요건으로 삼는다는 것은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력과 관련하여 아무런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아니한 채 행해진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것은 책임에 비해 과도한 행벌을 규정한 것이라고 최근에 우리가 판례했죠. 그래서 2022년 5월 26일 날 판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질문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의 개념에서 도로 외의 것을 포함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건전한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이리적으로 파악되기 어려우므로 자르고 재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그러는데 이와 관련돼서는 왜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판시를 했어요. 이와 관련돼서는 현재 판례와 관련된 거죠. 현재 자, 2016년 2월 25일 판례의 근거에 따른다면 이거는 위배된다라고 그랬는데 위배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지문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4번 지문과 관련돼서 자, 음주 측정 시 음주 측정 거부자에 대해서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재산권, 직업 선택의 자유, 행복 주권 또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 요거와 관련돼서는 우리 현재 관련돼서 자, 2004년과 관련돼서 자, 12월 16일 날 근거로 하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기본적 제한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요거와 관련돼서 기본권 제한과 관련돼서 자주 나오는 판례입니다. 자, 최근 판례와 관련돼서 문제 3번과 관련돼서 3번 문제 3번에 특히 2번 지문에 대해서 요게 이제 행벌을 규정한 것이다라고 이제 현재 최근 판례가 되겠죠. 현재 2022년 5월 26일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권 제한과 관련돼서 문제 3번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봤고요. 자, 문제 4번과 관련돼서는 역시 종교의 자유네요.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에 관한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틀린 것 이렇게 나와 있네. 1번 지문과 관련돼서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헌법상 보호되는 종교의 자유에는 특정 종교 단체가 그 종교의 지도자와 교리를 자체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종교 교육의 자유가 포함된다. 예,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현재 자, 2003년과 관련돼서 2000년 판례가 되겠네요. 2000년과 관련돼서 3일 날 권고를 한다면 역시 가던 그러면 자유가 포함된다라고 판시를 했어요. 그러면 1번 지문과 관련돼서 오케이, 2번 5가 되는 거네. 자, 이번 지문과 관련돼서 종교의 집회,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는 그 자체가 내심의 자유의 핵심이기 때문에 헌법 37조 제2항의 가인 금지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종교 집회 결사의 자유는 가인 금지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역시 37조 2항에 근거한다면